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란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이런 상승이 도대체 얼마 만입니까? 네, 이렇게 시원한 거는 진짜 올해 들어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것도 월요일은 또 아니었어요.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죠. 그렇죠. 제가 연합인포맥스 사회 진행해서 월요일 날 오른 지 이틀? 원래 월요일이었으면 또 하나 얻어 걸렸는데 또 피해 갑니다. 네, 사실 올라온 징크스 아닙니까? 월요일이었으면 이렇게 안 올랐을 거예요. 참 기가 찬 일인데 어찌되었건 뭐 오늘 약간 아웃퍼폼하기 힘들어서 전 그게 사실 장중에 조금 힘들었어요.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아웃퍼폼을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더라고. 사실 코스피가 2.7% 올랐는데 네. 삼성전자가 4.5%인가? 그러니까 너무 급등했잖아요. 이런 날 아웃퍼폼하기 힘듭니다. 저 삼성전자 비중이 굉장히 큰데 삼성이 4.5 올랐는데 시장이 2.7이면 분명히 떨어졌던 것도 많았다는 뜻이니까. 또는 1% 내외로 오른 놈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이런 날은 사실 아웃퍼폼하기가 쉽지 않죠. 어렵죠. 네. 하지만 일단 반등을 시원하게 줘서 기분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2.7, 2.4씩 많이 급등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4천억, 코스닥 1,000억, 기관이 코스피에서 7천억, 코스닥에서 2,2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373원 정도까지 조금 안정되고 있고요. 오늘 섹터에서는 전기전자 섹터가 4% 오르면서 제일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8.7%. 오늘 2차전지가 태조 이방원 중에 유일하게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LG이노텍이 오늘 8%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아이폰 14가 사전 판매량이 굉장히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어제 장에서 3%대 가장 높은 빅테크 중에 상승률을 기록했었죠. 네. 그리고 자화전자, 이스페타시스, SKI 테크놀로지, DBI텍, 삼성 SDI,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4% 이상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2위는 운수창고 비슷하게 올랐는데요. 진에어가 8%나 올랐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티웨이, 제주항공 다 2에서 4%씩 오늘 항공주가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비금속 광물 섹터도 4% 가까이 올랐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이 6%대 상승하면서 2차전지 대장주 노릇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악재가 터졌는데도 오늘 아침에 막 포스코 케미칼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질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 잘 몰랐어요. 참 다 커버가 안 되는 거야. 내가 투자하는 기업 아니면 잘 뉴스가 나와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건 상대 기업이 좋겠군 했는데 역시 상대 기업 굉장히 좋았죠. 혹시 포스코 홀딩스 얘기하시는 건가요? 포스코 홀딩스 말고 현대제철이 좋았죠. 지금 포스코 케미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집중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실수. 네, 포스코 홀딩스는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네. 철강금속 섹터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 동국제강, 현대제철이 15%, 11%씩. 처음 봤어. 두 자릿수 올라가는 거. 그러게요. 현대제철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 처음 봤는데요. 네.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공장이 침수돼가지고 재가동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하는데 재가동을 해도 빠져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올랐죠. 예전에 반도체에도 마이크론 사고 나거나 이랬을 때 반도체 가격 다 오를 거라고 하면서 사고 난 그 회사도 좀 오르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비슷한 이슈로 올랐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셧다운된 건 처음 봤어요. 저는. 네. 금융주도 좀 많이 올랐는데요. 카카오뱅크가 7%대 급등을 했습니다. 좀 많이 떨어진 것들도 오늘은 좀 반등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키움증권, 하나금융, SK, LG, 하나손보, DL,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우리금융도 4% 이상씩. 은행주도 오늘은 4%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떨어졌던 건 운수장비 섹터인데요. S&T 모티브, S&T 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세진중공업, 화신, 현대로템, 현대미포조선, 조선주 일부랑 그리고 방산주들이 오늘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전쟁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는 소문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통신 섹터도 KT가 1%대 좀 빠지면서 그다음으로 빠졌고 기계 섹터에서는 LIG 넥스원이 7%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세부 방산주들 다 죽었어요 오늘. 방산주가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조금 퇴진을 하고 있잖아요. 퇴진을 했다고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읽는 거죠. 기분 좋으니까 일단. 네. 오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 때문에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한 요인은 여기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이 지금 계속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향후 1년 동안 기대 인플레이션이 보면은 8월 달에 5.7%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피크아웃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는 좀 쉬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제일 많이 올랐던 자산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네. 15%나 급등을 했고요. 나스닥이 4%대,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6% 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위주로 좀 한국 시장에서도 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였고요. IT 섹터에서는 특히 아이폰 14가 중국에서 사전 예약이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지금 좀 수요 둔화 우려가 조금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이폰 14는 좀 많이 산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아이폰 14 이 프로 모델 살려면 대기 기간이 7주까지 네. 많이 길어졌습니다. 미국보다 한 2배 이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프로 모델의 사전 예약 비중은 85%까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삼성증권에서 코멘트를 하기로는 이 85%라는 거는 뭐 지속 가능하지는 않지만 일단 시작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작년도에는 이 프로 모델 비중이 40% 후반대에서 올해는 생산 비중으로 보면 60%까지 올라오고 네. 있는데, 최근에 중국 움직임은 일단 굉장히 좋게 나타나서 오늘 아이폰 벤더들 뭐 LG노텍, BH, 더구전자 위주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8월달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2019년도까지 가려면 아직은 멀었습니다만 8월달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이 전년 대비 476% 증가를 한 195만 명 기록을 했는데요. 19년 8월하고 대비해서는 약 30% 수준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노선별로 보면 일본 노선이 800% 증가하면서 가장 증가폭으로는 컸습니다. 동남아 320%, 미주 170%, 유럽 340% 정도인데 중국만 14%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의무도 지금 없앴죠. 그래서 좀 회복세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 같이 보이고요. 추가로 한국과 일본 간에 90일 동안 상호 무비자로 입국하는 제도가 네. 10월 달에는 좀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자유여행은 연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환율도 약해졌고 일본이 찬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도 의외로 관광 수지가 꽤 많으니까 이런 찬스에 열어야 되겠다고 하고 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무비자도 곧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지네어 같은 경우는 8%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티웨이, 제주항공도 2%대 반등을 했고,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4%대, 3%대씩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침수 피해를 겪은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좀 오늘 시장에도 영향을 좀 많이 끼친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뉴스 보도로 보면 큰 걱정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13일에 전면 정상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 13일 중으로 2고로, 3고로, 4고로가 모두 재가동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재가동이 완전 정상화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우리는 이제 보도로만 결과만 보는데 실제로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임직원들의 노력들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임직원과 협력사에서 누적 3만 명이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휴 내내 24시간 동안 이 작업을, 복구 작업을 진행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3만 명이면요, 서울시청에 모아놔도 꽉 차. 네. 여의도 공원에 모아놔도 꽉 차. 요즘 여의도 공원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네. 그래서 최대한 가동을 앞당기려고는 하고 있는데, 특히 아변 라인 부분은 이제 대부분의 지하 시설물이 침수가 되어서 늦게까지 좀 복구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 블라인드라는 이제 그 있잖아요. 네. 어플. 네. 거기서 보니까 이제 포스코 임직원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보도상으로는 이제 정상화 빨리 된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직원들이 좀 희생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좀 아직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는데 좀 재가동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좀 안전 문제도 좀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들이 좀 많아서 뭐 끝까지 이제 정상화되기까지 사고는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덕분에 상대 회사들이 그 수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뭐 대만에 지진이 나면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듯이 포스코가 만약에 한 달만 생산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무시한 양일 거예요. 이게 뭐 각 산업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죠. 뭐 건설, 자동차, 네. 조선 부분 전부 다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뭐 건설 같은 데는, 조선 같은 데는 꽤 안 좋을 수도 있고, 철강 다른 업체들은 누워서 떡 먹을 것이고, 서로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수율이 나와야 되는데 재가동만 했다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반사수의 기대감도 좀 영향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현대제철은 오늘 뭐 11% 오른 것도 그 영향 때문이겠죠. 네, 동국제한 15%도 후판. 또 후판이 근데 조선업체들이 이렇게 되면 어려워질 수 있죠, 다시. 그렇죠. 네. 조선과 뭐 방산에도 이제 사실 방산 제품에도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판이 들어가는데 포항에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요게 생산 차질을 겪고 있어서 비용 부담 이슈는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제강, 한국철강, 포스코홀딩스 다 대부분 상승을 했는데 현대제철도 사실 고로는 생산 차질이 없다고 하는데 전기로는 좀 생산 차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현대제철의 전기로 가동 차질 때문에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은 좀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혹시 포스코나 이제 현대제철 임직원분이 계시다면 그 상황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댓글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수율 말씀하신 것처럼 수율 올라오는 과정들이 조금 더 걸리겠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 침수였기 때문에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하르키우 지역 철수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네. 조금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좀 들고 있는데요. 물론 러시아 전쟁이 지금 끝나더라도 글로벌 뭐 유럽 지역에 이제 군비 증강 움직임이 갑자기 없어지진 않겠죠.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방산주의 투자 포인트도 그거잖아요. 전쟁이 끝나도 한국의 이제 무기 수출은 계속된다. 근데 사실 최근까지 올랐던 거 생각하면 이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는 이슈는 사실 엄청난 조정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런 이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SK증권에서 목표가를 73%나 상향을 시켰는데도 주가가 오늘은 좀 5% 가까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뭐 목표가를 이렇게 많이 올렸던 거는 75,000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7월 달에 사업 구조 개편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방위 그룹사들이 이제 방위 사업 역량을 한데 좀 모았는데 사실상 중간 지주사 역할에서 탈피했기 때문에 기존에 적용했던 할인율을 제거했던 게 목표가를 대폭 상승한 요인이었고요. 네, 태조 이방원 이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주주나 이제 임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좀 있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도 8월 말에 두산 에너빌리티 5,700억 규모로 블록딜 매각했죠. 대주주뿐만 아니라 이제 부사장 등의 임직원들도 블록딜 이전에 1억 원 내외씩 주식을 좀 매각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하나솔루션도 8월 18일에 부사장 등 전무 등등이 이제 임직원들이 이제 5천만 원에서 2억 원 내외 주식을 매각을 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8월 달에 약 1% 정도 지분을 매도해서 12.5%로 지분이 줄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국민연금이 8월 중에 지분을 0.26% 정도 규모로 매도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뭐 기존에 좀 큰 대주주나 내부자라고 보이는 이런 임직원들이 파는 거는 분명히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팔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머스크도 쌀 때 파는 게 아니잖아요. 1,200불에 팔았었죠 그때. 네, 비싸다고 생각할 때 팔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오늘은 사실 태조 이방원 중에 2차전지만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3분기에도 이 소재주 특히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판가 상승으로 매출이 계속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양극재도 판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 계속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3분기까지는 계속 실적이 좋을 걸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미포조선, 뭐 성광밴드, 동성하이텍, 세아제강 이런 조선주, 조선기자재, 태양광 주식 조금씩 다 하락을 했고요. 방산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콘텐츠 관련된 소식 중에서는 이제 추석 연휴간에 수리남이라는 굉장히 대작이 일단 개봉을 했어요. 넷플릭스에서. 드라마가 6부작으로 개봉을 했는데 넷플릭스 글로벌 8위에 진입을 했다는 소식에 이 제작사를 갖고 있는 콘텐츠리 중앙이 오늘은 5.5% 급등을 했습니다. 11일 기준으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에서 글로벌 8위를 기록을 했고요. 한국,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에서는 1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제작사가 퍼펙트 스톰 필름인데 콘텐츠리 중앙이 자회사를 통해서 지분 100%를 들고 있습니다. 네. 아, 요즘 뭐 여기저기 이런 콘텐츠 관련 좋은 뉴스 있으면 참 좋네요. 네, 오늘 또 좋은 이슈가 크게 있었죠. 오징어 게임에서 이제 감독 황동혁 감독과 이정재 배우가 이제 나무주연상과 감독상을 각각 수상을 했습니다. 네. 버키 스튜디오가 그래서 오전에 뭐 10% 뭐 가까이 좀 상승을 했었는데 요 상 받음과 동시에 재료소멸로 상승 폭을 한 2%로 많이 줄였습니다. 계속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겠죠. 그때는 본격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9월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수출액은 16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습니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추석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일평균 수출액으로 보면 9% 증가를 했습니다. 수입액은 186억 달러 정도인데요. 전년 대비 11% 감소했지만 일평균으로 따지면 16%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연휴가 껴있어서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요.
무역 적자가 계속되는 것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24억 달러 정도 지속이 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적자 규모는 10억 달러 정도 확대가 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이제 반도체가 8%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일단 이게 이제 9월달 온전한 수치가 아니라 10일까지만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직 더 봐야겠지만 지난 8월달에 반도체 수출액이 감소를 했잖아요. 네. 26개월 만에 감소하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9월달에는 나머지 20일도 좀 열심히 해서 다시 플러스로 전환하길 바라겠습니다. 석유 제품이 수출액이 12% 정도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승용차는 18% 감소했고요. 철강 제품 36% 감소, 무선통신기기 24% 감소를 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같은 경우가 21%나 굉장히 크게 감소를 했는데요. 3개월째 지금 감소를 하고 있어서 중국이 조금 수요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아이폰 14는 굉장히 많이 잘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안드로이드 진행 잘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 이제 8월달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전월에 나온 수치보다는 조금 둔화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상치는 8.1% 전년 동기 상승한다라고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월 대비로는 0.1% 감소하는 걸로 컨센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둔화가 되고 있네요. 이제 네. 피크아웃 본 거겠죠? 그 가능성 뭐 매우 높고 오늘 한국 시장 올라간 걸로 봐서는 생각보다 더 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야 될 것 같아요. CPI가 8.1보다 더 낮게 8.0이나 뭐 7.5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군. 사실 8.2로 전망을 한 HSBC,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는데 뭐 7.9 전망한 것도 있거든요.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크레딧 스위스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좀 낮게 나오면 시장의 추가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기록적으로 선물이 많이 올랐어요. 선물이 이렇게 많이 오른 적이 근래 없었고요. 네. 현물 지수와 비교해도 선물 지수가 월등히 높은, 제가 항상 시장에 가려면 이런 정도의 컨텐커가 나와야 됩니다라고 했던 바로 그 수준의 컨텐커가 나왔는데 이제 만기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의미가 없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네, 많이 올라서 지금 코스피 선물은 320.20,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는 318.56으로 월등히 이했습니다. 원래 만기일이 되면 붙어야 되잖아요. 원래 이번에 이제 종합 만기일이잖아요. 9월달에 목요일 날이. 근데 더 벌어졌어요. 그건 내일장을 되게 좋게 보는 거고 오늘 그래서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수했지 않습니까? 주식은? 네. 아 지났나? 만기일이요? 지났구나. 지났네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 두 번째 주 목요일인데 제가 잠시 헷갈렸어요. 워낙 안 보다 보니까 선물.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벌어졌는데요. 1.4% 정도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수를 대략 한 1, 2포인트를 더 높게 보는 겁니다.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 더 위에 대략 현물로 환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처음 나온 거예요. 물론 하루라서 의미는 없습니다만 지속하게 되면 이거는 추세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나오는 현상이 선현물 동심매수, 강력한 매수, 강력한 콘텐코예요. 이렇게 되면 추세가 나오는데 모두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좋은 뉴스예요. 오늘은 뭐 태조 이방원 비중이 좀 많이 높은 분들만 조금 재미가 없었을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은 아마 해피한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 따라잡기 힘들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추석 이런 긴 연휴 끝나면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추석 전이 안 좋아. 전도 안 좋고 약간 후도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돈 찾으려면 항상 안 좋아 돈이. 우리는 내년에 8월 달에 추석 돈을 찾자고. 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